작가는 그림책 세대 1세대 작가로 이제 얘기되어지는 작가이기 때문에 첫 단행본 그림책 정배와 아가라는 작품으로 제1회 어린이 문화대상 미술 부분 대상을 수상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96년에 오게 되면은 그 정보 그림책인 집짓기라는 책으로 출판문화협회에서 그 수여를 하는 한국 어린이 도서상 일러스트 부분 문체부 장관상을 수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0년대부터 작고를 하신 2017년까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시기는 신문 잡지 시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55년에 우연히 친구 소개로 희망사에서 사파를 그리는 일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가난했지만 가장 중요했던 거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이 사파를 그리게 되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홍성찬 선생님 그림 나중에 나가서 보시면 주로 역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한 그림이나, 그죠? 역사적인 사실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자기한테 맞다는 거를 그림 작업을 하시던 이 초기에 본인이 그걸 이제 알아차리시게 된 겁니다. 굉장히 성실하게 작업에 임하는 태도를 가졌다는 거, 철저한 어떤 성격이었다는 거, 허투루 그림을 그리게 될까봐 다른데 옮기기가 힘들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죠.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다. 외부의 시선을 그닥 의식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파가가 굉장히 천대를 받던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긍심이라는 게 좀 있으셨어요. 한국 그림책의 역사에서는 굉장히 이 책이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림책 작가가 자신의 조형 세계를 구체화하면서 한국 어린이 그림책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게 80년대 후반입니다. 어린이 출판 일러스트레이터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 작업을 한 게 이분에게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 아주 중요한 전환점은 88년에 이제 여기 국제 그림동화 원화 전시회가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게 됩니다. 한국 아동도서 협의회가 마련되게 되고 한국 일러스트레이터들이 그림책 작가로 분류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계기로 해서 홍성찬은 어린이 동화와 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에 더욱 이제 집중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89년에 개미와 배짱이라는 책을 출간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그림책 작가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60대에 접어들어서 그림책 작가로서 또는 출판 일러스트레이터로서 가장 활발한 왕성한 어떤 활동을 벌이셨다. 작고하실 때까지 단행본 그림책을 꾸준히 출간을 하면서 학계의 재판에 부여한 의미 부여가 조금 남다르셨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뭔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이제는 좀 해야 되겠다라고 뭔가 작정하시고 다른 사람이 쓴 글에 그림을 그리시는 활동을 이어오시다가 어쨌든 마지막 작품은 자신이 직접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작품으로 마무리를 하셨다는 점. 그러면 그림책 작가는 무엇으로 기억이 될까요? 그림으로 기억이 되겠죠. 딱 저 그림을 봤을 때 저 그림은 홍성찬 그림이야. 그죠? 물론 그림책은 스토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 구성도 중요합니다. 구성력도. 그러나 우선은 그림이 들어간 책이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얼마나 독보적이냐, 독창적이냐. 그래서 홍성찬이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것은 지게꾼에서 대통령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림을 그리는 것이 본인의 의도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고집스럽고 끈기 있게 출판 일러스트레이터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해서 이후에 그림책 작가라는 직업이 형성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지고 있으니 출판사에서 한번 발의해서 홍성찬 선생님의 일대기를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자. 우리 작가 찾기에서 골목에서라는 이 전시회를 우리가 우리의 뿌리를 한번 찾아가 보는 미숙하지만
아쉬운 점도 많지만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한번 자료를 모으고 영상을 찍고 그런 일들을 해보자 하는 거에 첫 번째 단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은 토끼의 재판은 본인이 그냥 정말로 혼자 하고 싶은, 너무너무 하고 싶은 간절한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출판사를 정하지 않고 혼자서 그리신 거예요. 너무 즐겁게. 그 인간 본연에 그러니까 화가들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는 역시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흘러나왔던 구전되어 왔던 전래동화가 아닌가, 그런 일맥상통한 게 있어서 되게 재미있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선생님이 한평생을 걸쳐서 하고 싶었던 주제였다. 아, 내가 인간으로서 너무너무 세상에 잘못한 것이 많아. 특히 자연과 동물들과 이 인간 본연의 인간 위주로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너무 상처받은 자연과 동물들에게 좀 속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사나이가 아무리 미물이지만 동물하고 한 약속도 어떻게 안 지킬 수 있냐. 딱 선생님이신 거예요. 정말 딱 선생님이 이러세요. 그 작은 것 하나 허투루 하시지 않으시고 선생님의 성품을 닦게 이 글을 읽어보시면 딱 선생님이 하시고 싶은 본인의 이야기를 그냥 이 선비에 빗대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이 선비는 선생님이신 거예요. 처음엔 너무너무 좋았는데 선생님이 색깔을 칠하고 또 칠하고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완성되면 좋아지겠지. 뭐 이를테면 이 선비의 얼굴이나 이 손이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많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계속 덧칠하시고 더 계속 손을 넣고 덧칠하면서 이게 그림도 너무 탁해지고 데생도 선생님이 한평생 80평생 그림을 그려오셨는데 이제 와서 최고의 작품을 낸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선생님이 눈이 안 보이는 이 과정 속에서도 계속 작품을 한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마무리했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출간해서 보면서 이 한 작가의 생애를 본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정말로 선생님이 하고 싶었었던 이야기가 이 안에 담아있지 않나. 좋은 작품이 나왔던 경우는 역시 그 작가가 가지고 있는 인간 본연의 어떤 품성, 그런 것들이 좋으신 분이 역시나 작품 또한 그 안에 우러나 있고 그 다음에 오래가는 작품을 만드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정말 초지일가 늘 그림책의 중심 부분에는 홍성창이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1세대의 작가로서 충분히 선생님을 연구하고 보존하고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선생님의 작품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더 홍성찬 선생님의 그림을 어른인 우리가 좀 더 의식해서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요. 특히 도서관에서는 더 그렇겠죠. 어떤 설명과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는 어떻게 왔는가 해서 사실은 좀 더 의식적으로도 더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좋은 그림책과 최고의 그림책만이 작품이 아니라 그 작가의 진정성을 담는 것이란 어떤 것인가, 그런 것을 배운 정말 크나큰 보물 같은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야사 같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